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듯 싶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천안함 사태에서 비롯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는 하루아침에 가라앉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쉽게 위쪽으로 돌려놓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장이 어려워도 그때 대응하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도 역시 저희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추첨하고 있는데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닉네임 참여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금요일에 2분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초대권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초반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에 활기를 줬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밀려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10포인트 하락하면서 15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출발은 1570은 거뜬히 회복하면서 157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가 넘는 상승 탄력을 이어갔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강해지면서 10시 반 구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10초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매도했던 개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1,300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동시에 기관도 470원 넘게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000억 가까이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3포인트 오르면서 4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오른 45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면서 451포인트와 458포인트 사이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오늘도 얼어붙으면서 현재 16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매도 공세가 더 강한데요. 기관이 85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현재 12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7원 40전 오른 12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오른 1245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126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125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모처럼 돌아왔습니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기분 좋게 출발하면서 대형 IT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8,000원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75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현재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약보합권 내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0.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 수주인 BDI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전망이 좋게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해운이 0.5%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TX 페노션과 현대상선은 3%, 4% 크게 오르고 있고 KS해운은 2%, 흥하해운도 1%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날 급락장에서도 강하게 올랐던 만도 탓에 현재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도가 3%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전공도 3% 오르고 있고 화승 RNA가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책 관련주도 LG 디스플레이 효과에 힘입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리버가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전자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전자책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1% 하락하고 있는 반면 아이리버가 13% 크게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S24도 14% 오르고 있고 아이컴포넌트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두 종목이 있죠. 삼성생명과 만도가 오늘 특징주로 꼽혔는데요. 먼저 삼성생명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어왔던 삼성생명이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현재 10만 원선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1% 오르면서 9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2일 상장한 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 공모가 11만 원도 무너졌고요. 어제는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장 후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상장 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달리 상장 후 만도의 성장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만도 살펴보겠습니다. 만도가 4% 이상 오르면서 11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1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12만 원 터치도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지난 1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만도 공모가가 8만 3천 원이었는데 현재 42%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낮았다는 평가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초기에 매도를 일관했던 외국인은 현재 만도만큼은 현재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1550선에 딱 걸려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반등을 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0.4포인트 상승한 450선에서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환율이 닷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8원 40전 오른 1258원.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오늘도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찾아주신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병철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 의원님. 네, 국내 증시가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단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체적인 시황 관련해가지고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 코스피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하락할 때 우리 오히려 코스피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가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환율이 고점이었을 때 작년 3월이었죠. 이때 당시에 1,597원까지 가던 환율이 지금 다시 반등을 주면서 1,258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이 강세로 나타나다 보니까는 원화가 약세로 나타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8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1,997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9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에서 1,064계약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코스닥은 마이너스 0.66% 하락하면서 1,55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8%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도 역시도 동반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약간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수급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는 차익거래 쪽에서 한 4조 정도, 4천억 원 정도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322억 원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차익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매도로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이 지수를 좀 도와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2,007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 목재가 한 2억 원, 기관에서도 11억 원 정도로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니까는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관하고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조금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종별로 한번 등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고 있는 철강 금속 업종이 플러스 1.08%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종이 목재,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의약품 역시도 조금 약하게나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철강금속 업종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보면은 현대제철이 플러스 2%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가 플러스 1.35%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네. 자, 전체적인 시장 지도를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파란색이 좀 짙습니다. 그나마 이쪽 철강 금속 섹터가 조금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일부, 그 다음에 운수 장비 업종에서 일부, 그 다음에 화학업종 일부, 나머지 금융 섹터라든지 유통업종, 보험 섹터, 은행, 증권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아까 전에 플러스 1%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러스 0.8%, 그 다음에 포스코는 플러스 1.2% 상승해서 45만 1,000원 정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플러스 1%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99,200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물 지수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장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선물 1분봉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1분 보면은 어제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갔었습니다. 오늘 5월 26일인데 어제 상승 흐름을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오늘 장 초반에 상승으로 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01 나타나면서 백워데이션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환율과 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면서 또 지수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현재 2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5월 들어서 셀코리아의 규모,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규모가 벌써 6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철강, 금속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좀 짜봐야겠죠. 오늘 코스피는 1550선, 어제보다도 더 내려와 있는데요. 앞으로 지수의 바닥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지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직전 저점을 이미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라인대를 이탈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대, 그러니까는 자, 이 라인대 보면은 이게 저가가 1519포인트 정도, 1520 정도를 좀 지지선 정도로 좀 보고 이 라인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나마 좀 하락이 좀 작았거나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오히려 기관의 수급이 좀 강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 전략 원칙에 따라서 좀 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주식하고 현금 비중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는 현금 비중이 한 80% 정도, 그다음에 주식을 한 20% 정도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외적인 악재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내적인 악재, 대북 리스크도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지수를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곽병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단은 1520선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곽병철 연구원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시나요? 오늘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는 한 2% 정도 밀리고 있네요. 네, 오늘 예.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건설업종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업종 중에 보게 되면 바로 건설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이 만약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종 내에서도 펀더멘털이 좀 탄탄한, 재무적으로 아주 견고한 그런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고르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수가 지금 이 가격권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99,600원 라인대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그 수급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가 강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대에서는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에 좀 참여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목표가는 한 11만 원권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대는 지금 현재 보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치한 자리,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1차 목표가 정도로 드렸고요. 손절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최저가 95,200원이죠. 95,200원짜리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업종 중에서도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99,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을 95,2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곽병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장의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설교 소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도 역시 코스피는 밀리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도 있죠. 코덱스, 인버스. 오늘 흐름이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종합지수가 일단 상승 출발을 했죠. 그래서 상승 출발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양새가 전개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야가 22포인트 약보합으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는 게 조금 하락의 어떤 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만큼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불행스럽게도 지금 다시 또 하락 반전이 되면서 마이너스 즉 10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지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지난주부터 누차 강조 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주식을 약 2,100억 넘게 지금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선물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는 척 하면서 지금 주식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아직까지도 낙관지키지 못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수는 더 빠진다고 제가 어제도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종목이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소폭 수익 중에 있고, 오늘 인버스가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이 종목은 올라오더라. 그래서 지금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면서 아직까지도 양호한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조금 홀딩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브로드밴드는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손절하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예, 관점의 변화는 없으신지요? 예, 특별한 관점 없고요. 지금 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투매가 또 속출이 되었는 장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SK 브로드밴드는 약 한 6, 7% 빠졌다가도 바로 장중에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치고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 스윙적인 관점에서 혹시 보유를 하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은 SK 브로드밴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설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중에서도 코스피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한 점이 호재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9% 상승한 9,482선에서 오전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하락 출발했던 중국 상위종합지수 역시 현재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0.5% 상승한 2,6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이고요. 홍콩 H지수 역시 1%대로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주변 증시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들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오전장을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27% 상승한 9,485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장 시작 직후 발표를 했었던 일본의 4호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가 97.5로 전월보다 0.4% 하락했었고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 재무성에서는 순자산이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 해외 채권 투자 확대와 전년 말에 비해서 엔화 약세가 진행된 것이 시장에서의 이러한 큰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의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간망 심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유럽바 하락재 그리고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면서 달러당 90엔선까지 하락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기 이전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만 포인트 위로 안착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500선에 안착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락 출발한 중국 증시 역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간 낙폭이 너무 컸었던 탓이겠죠.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장 초반 하락 출발 이후 바로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지금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3% 하락한 2,61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시아 증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의 신흥만극이라는 증권회사가 중국 증시의 반등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하락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지금 급락장세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던 부분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과 함께 기술적으로 상승 반등 기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보험 자금 또한 증시의 투자 보험회사들이
자금을 증시 투자 비율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증시에 계속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간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로 다시금 전환될지 여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65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하이시는 다음 달 재산세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만큼 중국 증시의 향후 흐름도 또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혼조세입니다.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일모직님. 제일모직을 갖고 계세요.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일모직이 59,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20% 되겠니? 59,500원에 20% 정도의 비중이시라면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익은 보고 계시고요. 예. 최근에 장이 꺾이면서 이 종목 역시 하락으로 방향을 튼 듯 싶은데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내리고 있는 거니까 뭐 특별히 그렇게 큰 걱정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까요? 아니, 자꾸 꺾이니까. 예. 그거 이제 어떻게 하고 걱정이 되네.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들고 와야 되는 거냐, 이 걱정이 되네. 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내리니까 겁이 난다 아닙니까? 걱정되시죠? 예, 오늘 새로 나오신 곽병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 제일모직 향후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장이 어려워도 힘내시고요. 예, 언제나 저희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모직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예. 지금 59,500원이시면은 올해 초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초 정도에 아주 눌림목이 있을 때 이때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모직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주가 현재 정배열 상태인데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주가가 약간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지금 약간 역배열로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일모직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피 지수랑 대비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보더라도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매도한 부분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현재가 창을 조금 보게 되면은 현재가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기관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의 전망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의료 부분하고 케미컬 부분이 1분기뿐만 아니고 2분기에도 실적이 호전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흐름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60일동 평균선을 지켜냈거든요. 지켜내면서 오늘은 거의 한 0.3% 정도 미미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지금 현재 20%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오늘 저가 정도죠. 오늘 저가 77,200원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일단 홀딩을 해보시고요. 오늘 고가가 79,100원인데 이게 한 5일선 부근이거든요. 5일선 부근인데 5일선 부근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한 비중을 한 10%는 줄이고 차익 실현해놓고 나머지 10%만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좀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권 내에 있으셔서 목표가를 또 한번 설정을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직전 고점이었던 88,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21선이 아무래도 예. 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매물을 잠깐 좀 볼까요? 이 종목 매물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기존에 매물은 이미 통과를 했고요. 여기 말씀드린 듯이 좀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게 되면 20일 이평선이 좀 강한 매물벽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매물대를 뚫기 전에 매물대에서 흘러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 매물대 정도 라인대, 그러니까 82,000원 정도권, 이 라인권을 한번 목표치로 삼고 나서 일부 차익 실현 후 나머지 홀딩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과 같이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종목은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흘러내려서 갖고 계신 분들이 참 걱정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4천 원이시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LG전자 2분기에도 수익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소식은 돌리지만 그래도 네. LG전자는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그 11만, 지금 이제 가격권으로 잠깐 좀 볼게요. 11만 네. 이제 4천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달 후반에 LG전자, 이제 전기전자가 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상승했다가, 그리스 악재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그 대내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더구나 이제 전기전자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있으면 나타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에 대비해가지고 LG전자는 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텔레비전 판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라인대, 그러니까 기존의 저점 다 깼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라인대 정도죠. 지금 현재 주가권 10만 5천 원권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과감하게, 왜냐하면 지금 손실폭이 약간 크시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LG전자 10만 5천 원 선 지지되는지의 여부를 꼭 체크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OCI가 들어와 있습니다. 21만 8천 원에 60%를 사셨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OCI 역시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OCI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하학 업종이 주가가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갔다가 업종 전체가 가장 먼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OCI 주가 역시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OCI의 그 폴리실리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유럽이래요. 그래서 유럽 쪽에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그리스, 스페인 관련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보니까는 먼저 좀 선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21만 8천 원이면은 이분 역시도 조금 손실폭이 조금은 크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만 8천 원권. 주가가 아래쪽 하락할 때, 하락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셨지만 아깝게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하락 국면을 맞아서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좀 지켜보시고 있는 그런 관점인 것 같거든요. 예. OCI 뭐 기업 펀더멘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 그러니까는 유럽 쪽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 좀 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CI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는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죠. 급락장에 대처하는 나만의 대처 방법은 이것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제 주변의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들을 하시던데요. HTS를 아예 보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곽병철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장성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근데 HTS를 안 보고 예. 주무시다가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제 그 원칙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좀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 원칙을 10%로 정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손절을 못했다. 근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손실폭이 20%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손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들 물량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거의 이제 기관하고 개인이에요. 근데 이제 기관들도 펀드 환매로 인해서 이제 받아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왔을 때 과감하게 손절하고 좀 주무시면서 관망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곽병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단은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 손절 라인을 10%로 정했다면 그렇게 급락했을 시 무조건 일단은 팔아버리고 편하게 잠을 주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급락장에 대처하는 방법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갈게요. 이번 종목은 RS넷이 들어가 있습니다. 4,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요. 비중은 또 적지를 않으셨네요. 네, RS넷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7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4,700원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780원이거든요. 예. 하한가를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지금 하한가를 맞고 지금 78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이런 회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차트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좋기 때문에 좀 쫓아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고점 5,440원을 찍고 주가는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자산 부분은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2006년 대비했을 때 자산이 900억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2010년 1분기 430억 정도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익잉여금이 보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부분. 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게 되면은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이 회사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적자 흐름 나타나고 있는 거, 그리고 1분기에도 적자가 마이너스 33억으로 굉장히 큰 모습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익잉여금 역시도 마이너스 나타나면서 자본 잠식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금 흐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도 84억 원 지금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현재 현금도 없고 지금 이익도 잘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력이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린 이후에 고점에서 팔고 나오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물려서 정리를 못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비중이 작다고 하신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냥 들고 계셔도 지금 여기서 더 한다고 해도 좀 정리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홀딩을 해보시는데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은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좀 낮춰가는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1거래일 만에 80% 정도가 폭락하면서 참 대응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에 세우셨던 그 원칙을 지키셨더라면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7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중이 적으시다면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보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테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7,200원이신데요. 비중이 없으시네요. 테스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스 이제 전기전자 부품업체입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이제 부품업체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가 강세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가가 지금 현재 17,050원인데 이 라인대까지만 터치가 됐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7,200원에,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는 반도체 부품주가 좋다고 하니까는 일단은 부근에서라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 회사 그 재무 분석을 조금 해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그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 1분기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부분,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다가 2개년 연속 적자였다가 이제 1분기에 이제 흑자로 좀 전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증시가 하락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전자 내에서 선두업체인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업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 역시도 부품주 역시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뭐 외국인 매수 일부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7,200원의 매수인데 하락폭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 줬을 때 오늘 고가가 12,650원이거든요.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1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하긴 했지만 2, 3분기가 왜냐면 전방 업체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도주가 힘을 못 쓴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곽병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 시각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포에서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요. 포스코를 52만 원에 7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 3부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초콜릿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한라건설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새침대기라는 닉네임 주신 분은 넥센타이어를 문의하셨는데요. 3부에서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가 있고요. 투자 강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